세상에서 영어를 가장 쉽게 잘 가르치는 조성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자, 원래 타이틀이 주어 동사인데 주어에 관한 이야기는 명사를 얘기하면서 설명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동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동사는 뜻이 움직일 동 말사, 그래서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 원래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조금 추상적이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어쨌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걸 동사라고 합니다. 어쨌습니다. 예를 들면 밥을 먹습니다. 잠을 잡니다. 달리기를 합니다. 무엇을 만듭니다. 이렇게 다로 끝나는 것들을 동사라고 한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동사는 어쨌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걸 동사라고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동사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동사 스스로도 중요하지만 동사가 명사를 도와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고, 또 동사는 뒤쪽에 여러 가지 형태들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얘기하면 확장성이 굉장히 넓은 품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사는 중요한데, 동사를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중요해서 첫 번째는 본동사라는 개념이 있어요. 본동사는 그냥 이렇게 들으면 무슨 뜻인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조금 풀어서 얘기하면 진짜 동사예요 라는 뜻이에요. 그럼 느낌 딱 오죠? 진짜 동사예요 라고 얘기하면 두 가지가 동사가 있다라고 그랬는데 나머지 하나가 뭘까요? 그렇죠? 가짜 동사가 되겠습니다. 근데 좀 있어 보이게 얘기를 하는 게 일반적인 경우잖아요. 그래서 가짜 동사를 준동사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진짜 동사, 본동사에 세 가지가 있고요. 가짜 동사, 준동사에도 세 가지가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진짜 동사, 본동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본동사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동사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비동사, 조동사, 그리고 일반 동사,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비동사에는 뭐가 있습니까? 라는 걸 하기 전에 저는 이제 토익을 위주로 영어 문법을 강의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이제 토익이 아닌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걸 기억해 두시면 좀 편하게 문제를 푸실 수가 있는데, 비동사 뒤에 혹시 빈칸이 나와서 여기에 뭐 들어가게 이렇게 물어보면 형용사는 adjective라는 영어 단어의 앞글자만 따서 제가 A라고 표시를 하겠습니다. 저만 쓰는 표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오해가 없으시면 좋겠고요. 자, A는 형용사의 줄임말이다. 아시겠죠? 자, 다시요. 비동사 뒤에 빈칸이면 뭐가 답이다? 형용사가 답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번 토익 시험에 여러 문제가 꼭 나와요.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명사 할 때 잠깐 배웠는데 비동사 뒤에 명사도 나올 수 있다 그랬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비동사 뒤에 명사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비동사 뒤에 형용사가 시험에 잘 나오고 비동사 뒤에 명사는 시험에 안 나온다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거고요. 그리고 비동사 뒤에 나온 명사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 지난 시간에 주격보어라고 불렀습니다. 그죠? 그런데 비동사 뒤에 형용사가 나와도 똑같이 주격보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렇게 비동사 뒤에 나온 주격보어까지 되어 있는 문장을 우리가 1, 2, 3, 4, 5 형식 문장 중에서 2 형식 문장이라고 불러요. 이것도 혹시 나중에 형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형식에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천천히 하나씩 암기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동사 뒤에 빈칸이면 뭐가 답이에요? 형용사가 답이에요. 빈칸이 아닌 경우에는 명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비동사 뒤에 나오는 형용사나 명사를 뭐라고 불러요? 주격보어라고 불러요. 이렇게 주격보어가 들어가 있으면 문장에 이 형식이라고 불러요까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비동사에 뭐뭐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m, are, is. 요거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am과 is의 과거형이 was고요. are의 과거형은 were입니다. 보통 여기까지만 기억을 좀 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이런 표현이 있어요. being. 나중에 다시 얘기해 드리겠지만 being은 형용사 역할이나 명사 역할을 하는 현재 분사나 동명사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렇지만 토익에서는 또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being을 접해서 얘가 시험 문제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면 비동사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문제 풀기가 훨씬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been이라는 표현도 비동사로 기억을 해두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얘네들 뒤에 만약에 빈칸이 나왔다. 뭘 써야 된다고요? 형용사를 답으로 쓰시면 됩니다. 만약에 빈칸이 아니면 명사를 쓰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비동사 관련해서 잘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동사의 얘기를 좀 할게요. 조동사는 이 조가 도와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도와준다. 그러면 뭘 도와준다라고 되어 있냐면 동사를 도와줘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사를 도와주려면 당연히 뒤에 뭐가 있어야 돼요? 동사가 있어야 도와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오는 게 시험 문제예요. 매번 토익 시험에 한 문제 또는 두 문제 정도가 정기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문제 정도는 조동사만 기억해도 답을 맞출 수가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조동사에 뭐가 있느냐? 여기 일반 동사나 준동사는 일단 살짝 지우고 조동사 설명이 끝나고 다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동사에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첫 번째, will이 있죠. 우리가 will은 뭐뭐 할 것이다, 뭐뭐일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고 조동사니까 까먹으면 안 되는 게 뭐라고요? 그렇죠. 뒤에 동사 원형이 와요를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can이 있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 중에 can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중요한 거 조동사는 뒤에 반드시 동사 원형이 온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can하고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있어요. be able to 하고 can하고 바꿔 쓸 수 있는데 can 뒤에 동사 원형 오니까 be able to 뒤에도 뭐가 와요? 동사의 원형이 온다. 그래서 be able to까지만 기억하지 마시고 to로 끝나는 표현은 한 단어를 더 암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be able to 동사 원형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조동사에 may가 있어요. 일단 조동사니까 뒤에 뭐가 온다고요? 동사 원형. 자, 그런데 may도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뭐일지도 모른다. 두 번째는 뭐뭐 해도 좋다. 혹시라도 나 저거 많이 들어봤어 라고 알고 익숙해서 내가 안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본인이 직접 메일을 보면서 첫 번째 뜻 뭐뭐일지도 모른다. 두 번째 뜻 뭐뭐 해도 좋다. 이게 기억이 안 나면 모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본인의 입으로 얘기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이 조동사가 여러분 거다. 그리고 내가 그만한 실력을 갖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조동사가 must가 있어요. must는 조동사니까 일단 뭐부터 기억해야 돼요? 뒤에 동사 원형 온다를 기억하셔야 되고 must 역시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뭐 해야 한다.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두 번째 뜻은 뭐뭐임에 틀림없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나중에 조동사를 따로 떼서 한번 정리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가볍게 조동사에 뭐가 있고 무슨 뜻이 있고 뒤에 뭘 동사 원형 쓴다 여기까지만 이번 시간엔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shall이라는 조동사가 있어요. 근데 shall은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나오지 않지만 원래 조동사였어요를 그냥 간단하게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조동사라고 얘기했으니까 뒤에 뭐가 와요? 동사 원형이 옵니다 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그러면 shall이 나왔을 때 당황스러운 건 이게 무슨 뜻이죠?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shall은 두 가지 뜻인데 첫 번째는 이거 한번 보시면 will과 같아요. 그럼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뜻이겠죠. 자, 그런데 뭐뭐 할 것이다 라고 하면 will이 떠올라요? shall이 떠올라요? will이 떠오르죠. 그래서 shall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must의 뜻이 있어요. 뭐뭐 해야 한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뭐 해야 한다 그러면 must가 떠올라요? shall이 떠올라요? must가 떠오르죠. 그러니까 shall은 역시 시험에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 출제되지 않지만 조동사로 쓰이는 shall이 있다를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동사가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는데 do라는 조동사가 있어요.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조동사 뒤에는 반드시 동사 원형이 오더라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때 do는 다른 앞에 썼던 5개의 조동사들과는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일단 조동사 do는 뜻이 없어요. 그러면 뜻이 없는 이 조동사를 어디에 쓸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뜻이 없지만 쓸 수 있는 게 부정문 만들 때도 쓰고요. 의문문 만들 때도 쓰고요. 그리고 동사를 강조할 때도 쓸 수 있고요. 도치구문 만드는 데도 써요. 도치구문은 원래 영어 문장은 주어 다음에 동사를 쓰는 건데 주어 동사가 자리를 이렇게 바꿔서 동사 주어의 형태를 띠고 있는 형태를 도치구문이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부정문, 의문문, 그 다음에 동사의 강조 형태는 따로 떼서 제가 촬영을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do는 조동사로 쓰이면 뜻이 없다. 그런데 부정문, 의문문, 동사를 강조하고 도치구문 만들 때는 사용이 될 수 있다. 이거 하나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런데 두 번째 어떤 다른 차이점이 있냐면 다른 조동사들은 주어에 상관없이 항상 조동사가 똑같이 들어가요. 예를 들면 he can swim, they can swim 이렇게 조동사의 변화가 없습니다. 주어에 상관없이. 그런데 do는 주어하고 관계가 있어요. 주어에 따라서 조동사 do가 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는 does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요. 당연히 does도 조동사니까 뒤에 뭐가 와야 돼요? 동사의 원형이 온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do가 하나 더 있는데요. 자, 이런 예문을 하나 써볼게요. I do it 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면 이때 do는 일반 동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반 동사 do는 뜻이 있습니다. 뭐뭐 한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조동사 do하고 일반 동사 do는 어떻게 다를까요? 가 궁금할 수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동사 do는 뒤에 뭐가 온다? 반드시 동사 원형이 온다. does도 마찬가지 뒤에 동사 원형이 오죠. 그러니까 조동사 do는 뒤에 동사 원형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예를 보시면 do 다음에 동사 원형이 왔나요? 안 왔죠.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조동사가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조동사가 아니면 이걸 일반 동사라고 얘기하고 일반 동사 do는 뭐뭘 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do가 조동사와 일반 동사로 구별되는 형태까지 설명을 해드렸고요.